한양 최고 기생 월향. 그녀 앞에 부유한 양반 삼형제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월향의 진짜 목적은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를 버린 그 집안에 대한 복수. 기생이 양반을 길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누가 누구를 가지고 놀게 될까요? 한양에서 월향이란 기생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다. 25세 나이의 검은고, 가야금, 노래, 춤 모두 일품이었다. 하지만 무엇보다 사람들을 놀라게 한 것은 그녀의 지혜였다. 월향은 글을 읽고 쓸 줄 안다더라. 시를 짓는 솜씨가 선비들보다 낫다던데 아니. 기생 주제에 어찌 그리 똑똑할까? 월향은 어릴 때부터 어머니에게 배웠다. 어머니도 기생이었지만 남다른 분이었다. 월향아, 기생이라고 무식하게 살면 안 된다. 글을 배워라. 지혜를 쌓아라. 그래야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 어머니는 병들어 돌아가시기 전까지 월향에게 온갖 것을 가르쳤다. 하지만 한 가지는 말하지 않았다. 왜 병이 들었는지, 왜 그렇게 슬픈 눈을 하고 계셨는지. 월향이 25이 된 어느 봄날, 한양에서 가장 부유한 김진사 댁의 삼형제가 기방에 찾아왔다. 월향을 보러 왔소. 큰형 김대인이 말했다. 40세쯤 되어 보였다. 한성부 당상관으로 권력도 재산도 많은 사람이었다. 얼굴은 준수했지만 눈빛이 차갑고 오만했다. 월향 기생, 내가 내 소문을 들었다. 검은고 한 곡 들려주겠느냐? 명령 조였다. 기생을 사람이 아니라 물건 대하듯 했다. 월향은 속으로 코웃음 쳤지만 겉으로는 공손하게 절을 했다.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날이 검은 고를 타는 월향을 보며 큰형의 눈빛이 변했다. 탐욕스러워졌다. 소문대로로구나 월향. 오늘 밤 내 집에 가겠느냐? 그때 옆에 앉아 있던 둘째가 끼어들었다. 형님, 그건 안 됩니다. 제가 먼저 월향을 부르기로 했습니다. 둘째 김중희는 35 정도였다. 성균관 유생 출신으로 시와 글에 능하다고 소문난 선비였다. 겉으로는 점잖아 보였지만 월향은 그의 눈빛에서 음흉함을 느꼈다. 내가 무슨 소리냐? 내가 형이다. 형님이라고 다 가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월향 기생, 나는 자네와 시를 나누고 싶네. 오늘 밤 내 사랑방으로 오게. 그러자 막내가 벌떡 일어났다. 두 분 다 비키시오. 월향은 내가 먼저 점 찍었소. 막내 김소희는 28의 한량이었다. 공부는 안 하고 술과 여자만 밝히는 방탕한 인물이었다. 하지만 얼굴만은 삼형제 중 가장 잘생겼다. 월향, 나랑 놀자. 재미있을 거야. 두 형님들은 재미없어. 나랑 있으면 심심하지 않을 거야. 월향은 세 형제를 번갈아 보았다. 모두 자신을 탐하는 눈빛이었다. 기생을 사람이 아니라 놀이개로 보는 눈빛 이것들이. 월향은 속으로 분노가 치밀었지만 얼굴에는 미소를 지었다. 세 분 나리께서 모두 저를 찾아주시니 영광입니다만 저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큰형의 얼굴이 굳었다. 기생이 감히 거절한다고? 월향, 내가 지금 무슨, 저도 사람입니다. 날이 제 마음을 정할 시간을 주십시오. 월향은 공손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세 형제는 어안이 벙벙했다. 지금껏 기생이 이렇게 나온 적이 없었다. 흥미롭군. 둘째가 웃었다. 음흉한 웃음이었다. 좋아, 시간을 주지. 하지만 결국 넌 우리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거야. 기생 주제에 거절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날이 월향은 의미심장하게 웃었다. 그 웃음의 의미를 세 형제는 알지 못했다. 그날 밤 월향은 혼자 방에 앉아 생각했다. 저 새놈 꼭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문득 떠오르는 기억이 있었다. 몇 년 전 어머니가 병들어 누워 계실 때 중얼거렸던 말, 김진사. 그 집안 용서할 수 없어. 월향은 벌떡 일어나 어머니의 유품을 뒤졌다. 오래된 상자 속에서 편지 한 통이 나왔다. 편지를 읽는 월향의 손이 떨렸다. 분노로 떨렸다.
편지는 어머니가 젊었을 때 김진사에게 받은 것이었다. 사랑한다고, 첩으로 삼겠다고, 평생 책임지겠다고 적혀 있었다. 하지만 월향은 알고 있었다. 김진사는 어머니를 버렸다. 다른 여자에게 정신이 팔려 어머니를 차버렸다. 어머니는 그 상처로 병들어 죽었다. 김진사. 그 아비의 아들들이구나. 월향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다. 좋아. 내 놈들이 나를 가지고 놀려고? 천만의 말씀이다. 내가 너희들을 가지고 놀아주마. 월량은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세 형제를 각각 다르게 공략할 것이다. 그들의 약점을 파악하고 그들을 자신의 손아귀에 넣을 것이다. 그리고 결국에는 김진사 댁을 무너뜨릴 것이다. 어머니의 복수를 할 것이다. 기다려라. 김진사 댁 3형제. 내 놈들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똑똑히 보여주겠다. 월향은 거울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아름다운 미소였지만 그 속에는 차가운 결의가 담겨 있었다. 다음 날부터 월향의 계획이 시작되었다. 먼저 큰형에게 쪽지를 보냈다. 나리의 권위와 지위에 감동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함부로 다가갈 수 없는 고귀한 분을 더 좋아합니다. 제가 범접할 수 없는 분이라면 더욱 마음이 끌립니다. 오만한 큰형은 이 말에 더욱 도취됐다. 그렇다. 자신은 고귀하고 범접할 수 없는 존재다. 둘째에게는 다른 쪽지를 보냈다. 나리의 시와 학식에 감탄했습니다. 저 같은 천한 기생도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분을 찾고 있었습니다. 위선적인 둘째는 우쭐했다. 그렇다. 자신은 지적이고 깊이 있는 사람이다. 막내에게는 또 다른 쪽지를 보냈다. 나리의 자유로운 모습이 부럽습니다. 저도 규칙에 얽매이지 않고 살고 싶습니다. 방탕한 막내는 신이 났다. 그렇다. 자신은 자유롭고 재미있는 사람이다. 세 형제는 각자 월향이 자신을 선택할 것이라 확신했다. 월향은 속으로 비웃었다. 바보들. 내 놈들은 이미 내 손바닥 안에 있다. 월향은 밤새 어머니의 유품을 뒤졌다. 편지, 비녀, 낡은 옷까지. 그 속에서 진실이 하나씩 드러났다. 어머니는 20살 때 김진사를 만났다. 당시 김진사는 40살의 유부남이었지만 어머니에게 달콤한 말을 속삭였다. 당신을 첩으로 맞이하겠소? 평생 지켜주겠소? 어머니는 믿었다. 사랑한다는 그 말을 믿었다. 하지만 1년 후 김진사는 더 젊고 예쁜 기생에게 빠져 어머니를 버렸다. 이제 그만 나를 찾지 마시오. 당신과의 인연은 끝났소. 어머니는 그 충격으로 병이 들었다. 그리고 몇 년을 앓다가 월향이 20살 되던 해에 세상을 떠났다. 월향아, 미안하다. 엄마가 바보였다. 돌아가시기 전 어머니의 마지막 말이었다. 그때는 무슨 뜻인지 몰랐다. 하지만 지금은 안다. 어머니, 이제 알았어요. 김진사가 어머니를 버렸다는 거. 그래서 병이 드셨다는 거. 월향은 편지를 불에 태웠다. 타들어가는 종이를 보며 결심을 굳혔다. 나는 어머니처럼 당하지 않겠어? 오히려 내가 저들을 이용하겠어? 다음 날 아침 월향은 기방 주인 김포주를 찾아갔다. 포주마님, 부탁이 있습니다. 뭔데? 김진사 댁 3형제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저 사람들의 약점을 알려주세요. 김포주는 빙그레 웃었다. 오랜 세월 기방을 운영하며 양반들의 비밀을 많이 알고 있었다. 오호, 월향이가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좋아, 알려주지. 김포주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말을 시작했다. 먼저 큰형 김대인. 겉으로는 청렴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뇌물을 받아 재산을 모았어.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체면이지. 저 사람은 체면이 깎이는 걸 죽기보다 싫어해. 체면. 월향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방법이 있었다. 둘째 김중희는 겉으로는 유교, 경전을 읽는 선비인 척하지만 사실은 기방에서 젊은 기생들을 농락하는 걸 즐기는 위선자야. 특히 순진한 기생들을 속여서 관계를 맺고 버리는 걸 취미로 삼고 있지. 역겨운 놈. 막내 김소희는 한량이야. 노름비지 산더미야.
형들한테 손 벌리기 싫어서 사채까지 썼다더라. 요즘 빚쟁이들한테 쫓기고 있어. 월양은 모든 정보를 머릿속에 새겼다 완벽했다. 제 놈 모두 약점이 있었다. 고맙습니다. 마님 월향아. 너 뭐 하려고? 제가 조금 놀아볼까 합니다. 저 양반들을 김포주는 피시고 섰다. 재미있겠구나. 하지만 조심해. 저놈들 만만한 상대가 아니야. 걱정 마세요. 제가 더 만만치 않습니다. 월양은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계획을 세웠다. 먼저 세 사람을 각각 다르게 대할 것이다. 큰형에게는 절대 쉽게 주지 않는다. 범접할 수 없는 고고한 여인으로 남는다. 체면을 중시하는 노밀수로 쉽게 얻지 못하는 것에 집착한다. 둘째에게는 지적인 대화 상대가 되어준다. 위선자는 자신이 특별하다고 착각하게 만들면 된다. 당신만이 나를 이해합니다라는 말 한마디면 충분하다. 막내에게는 친구처럼 다가간다. 빚에 쪼들리는 한량은 자신을 이해해주는 사람에게 약해진다. 돈도 빌려줄 수 있다. 대신 나중에 몇 배로 받아낼 것이다. 좋아, 이제 시작이야. 사흘 후, 큰형 김대인이 기방에 찾아왔다. 월향은 어디 있느냐? 날이, 월향은 지금 다른 손님을 감히 나를 기다리게 해? 큰형의 얼굴이 붉어졌다. 바로 그때 월향이 나타났다. 하지만 큰형을 보고도 인사만 살짝 하고 지나쳤다. 잠깐 월향. 날이, 죄송하지만 저는 지금 약속이 있습니다. 약속, 누구와? 그건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월향은 미소를 지으며 사라졌다. 큰형은 어안이 벙벙했다. 기생이 자신을 거절하다니. 저 계집이 감히. 하지만 이상하게도 더 끌렸다. 쉽게 얻을 수 없다는 게 오히려 욕망을 자극했다. 다음 날 둘째 김중인이 월향을 찾아왔다. 월향, 오늘은 시간이 있나? 날이, 마침 제가 읽고 있는 시집이 있는데 이해가 안 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가르쳐 주실 수 있으신가요? 둘째의 눈이 반짝였다. 기생이 자신에게 학문을 물어보다니 자존심이 충족됐다. 그래, 어디 보자. 월향은 일부러 어려운 시집을 펼쳤다. 둘째가 설명하는 동안 월향은 감탄하는 표정을 지었다. 역시 나리는 대단하십니다. 저 같은 천한 기생은 평생 공부해도 나리의 발끝에도 못 미칠 것 같습니다. 아니야, 월향. 넌 다른 기생들과 달라. 배우려는 의지가 있잖아. 둘째는 우쭐해졌다. 월향은 속으로 비웃었다. 이 위선자가 제대로 넘어가는구나. 사흘 후 막내 김소인을 우연히 길에서 만났다. 아니, 우연을 가장한 계획된 만남이었다. 월향. 아이고, 막내 날이 웬일이세요? 그냥 놀러 나왔어. 월향은? 저도 산책 중입니다. 혼자 있으니 심심하네요. 그럼 같이 다닐까? 재미있는데 데려가 줄게. 둘은 장터를 돌아다녔다. 막내는 신이 나서 이것저것 사주려 했다. 막내 날이, 돈 괜찮으세요? 요즘 어렵다고 들었는데. 막내의 얼굴이 굳었다. 누가 그래? 기방에서 다들. 나리가 빚이 많다고 젠장. 막내는 한숨을 쉬었다. 월량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나리, 제가 도와드릴까요? 내가 어떻게? 저도 돈이 좀 있습니다. 기생생활하며 모은 돈이요. 빌려드릴 수 있어요. 막내는 눈이 휘둥그레졌다. 정말. 하지만 왜? 나리는 저를 사람처럼 대해주셨잖아요. 다른 양반들처럼 기생을 물건 취급하지 않으셨어요. 막내는 감동했다. 처음으로 자신을 진심으로 대하는 사람을 만난 것 같았다. 월량 고마워. 월량은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차가운 계산이 숨어 있었다. 이렇게 한 명씩 내 소나기에 넣는 거야. 그리고 결국 너희 모두를 무너뜨리겠어. 그날 밤 월량은 거울을 보며 중얼거렸다. 어머니, 지켜보세요. 제가 복수하는 모습을. 보름이 지났다.
큰형 김대희는 점점 초조해졌다. 월향을 부를 때마다 거절당했다. 죄송합니다. 나리. 오늘은 몸이 좋지 않아서. 나리. 오늘은 다른 약속이 있어서. 나리. 제가 감히 나리 같은 분을. 매번 정중하지만 단호한 거절이었다. 큰형은 평생 이런 취급을 받아 본 적이 없었다. 한성부 당상관인 자신을 기생이 거절하다니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김대인이 기생 하나 못 얻는다더라. 월향이란 기생이 상당히 도도하다던데. 체면이 말이 아니겠어. 큰형은 체면이 구겨지는 게 견딜 수 없었다.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다. 월향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다. 내가 왜 이러는 거지? 기생 따위에게. 하지만 마음은 어쩔 수 없었다. 얻을 수 없다는 게 오히려 더 간절하게 만들었다. 한 달째 되는 날, 큰형은 직접 월향의 처소를 찾아갔다. 밤늦은 시각이었다. 월향, 나 김대인이다. 문 열어라. 안에서 월향의 목소리가 들렸다. 나리, 이 밤중에 웬일이십니까? 너를 보러 왔다. 문 열어라, 나리. 저는 지금 잠옷 차림인데 장관 없다. 당장 열어. 큰형의 목소리가 다급했다. 월향은 속으로 미소를 지었다. 제대로 걸렸구나. 문을 열자 큰형이 황급히 들어왔다. 숨이 가빠 보였다. 나리. 무슨 일이십니까? 이렇게 급하게. 월향. 나는. 큰형은 말을 잇지 못했다. 평생 당당하게 살아온 사람이 처음으로 무릎을 꿇는 기분이었다. 나는 내가 필요하다. 나리, 한 달 동안 기다렸다. 이제 그만 나를 받아들여라. 내가 원하는 게 뭐냐? 돈이냐? 집이냐? 다 주겠다. 월향은 고개를 저었다. 나리. 저는 그런 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럼 뭘 원하느냐? 존중입니다. 저를 사람으로 대해주세요. 기생이기 전에 한 사람으로. 물건 다루듯 하지 마시고, 명령하지 마시고, 부탁해 주세요. 큰형은 당황했다. 평생 명령만 하고 살았다. 부탁이라니. 나리. 저도 마음이 있습니다. 제 마음을 움직여 주세요. 권력이나 돈이 아니라 진심으로. 큰형의 자존심이 무너져 내렸다. 하지만 월향을 얻기 위해서라면 어쩔 수 없었다. 알았다. 내가 잘못했다. 부탁한다. 월향. 나를 받아달라. 그 순간 월향은 승리를 확신했다. 저 오만한 양반 자신 앞에서 고개를 숙였다. 나리, 제게 시간을 주세요. 마음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기다려야 하느냐? 그건 나리의 진심에 달렸습니다. 큰형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완전히 월향의 소나기에 들어왔다. 며칠 후 큰형은 월향에게 선물을 보내기 시작했다. 비단, 보석, 비녀. 하지만 월향은 정중히 돌려보냈다. 나리, 이런 건 필요 없습니다. 저는 나리의 마음이 궁금할 뿐입니다. 큰형은 어찌할 바를 몰랐다. 평생 돈으로 해결하던 사람이 돈이 통하지 않는 상황을 만났다. 어느 날 큰형은 직접 시를 써서 보냈다. 서툰 글씨였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달빛 아래 그대의 모습 잊을 수가 없구려. 월량은 편지를 읽고 비웃었다. 하지만 답장은 정성껏 썼다. 나리의 진심이 느껴집니다. 하지만 아직은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큰형은 미쳐버릴 것 같았다.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 한 달 후 월량이 드디어 큰형을 불렀다. 나리, 오늘 밤 제 처소로 오십시오. 큰형은 날아갈 듯이 기뻤다. 드디어 월량이 자신을 받아들이는구나. 그날 밤 큰형은 최고급 옷을 입고 월량을 찾아갔다. 손에는 꽃다발을 들고. 월량, 왔다. 어서 오세요, 나리. 월량은 정성껏 차를 대접했다. 큰형은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들었다. 월향. 나는 너를 정말, 나리. 저도 나리의 진심을 느꼈습니다. 이제는 나리를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큰형의 얼굴이 환해졌다. 하지만 월향의 다음 말에 얼어붙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 저를 첩으로 삼아주세요. 뭐라고? 나리 저는 그냥 기생으로 남고 싶지 않습니다. 나리의 여자가 되고 싶습니다. 정식으로 큰형은 당황했다. 기생을 첩으로 삼는다? 본부인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월양 그건 어렵다. 내 체면이 중요하십니까? 저보다? 월양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다. 큰형은 당황했다. 아니. 그게 아니라 나리 진심이라고 하셨잖아요. 진심이면 저를 첩으로 삼을 수 있지 않나요? 하지만 됐습니다. 나리는 역시 저를 진심으로 대하는 게 아니었군요. 그냥 놀잇감으로 생각하신 거죠. 월향은 돌아서려 했다. 큰형이 황급히 그녀의 손을 잡았다. 아니다. 그게 아니야. 그럼요? 나는 정말 너를 사랑한다. 사랑이란 말을 입 밖으로 내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큰형은 알았다. 평생 그런 말을 해본 적이 없었다. 월양은 큰형을 똑바로 쳐다봤다. 증명해 보세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어떻게? 내일 본부인께 말씀하세요. 저를 첩으로 드리겠다고. 큰형의 얼굴이 파래졌다. 본부인은 성깔이 있는 사람이었다. 뭐라고 할지 뻔했다. 하지만 월양을 잃을 수는 없었다. 알았다. 내일 말하겠다. 월양은 미소를 지었다. 승리의 미소였다. 이렇게 한 놈을 소나기에 넣었어. 이제 저 놈은 내가 시키는 대로 할 거야. 다음 날 큰형은 정말로 본부인에게 말했다. 예상대로 본부인은 발광했다. 당신이 미쳤어요? 기생을 첩으로? 미안하오. 하지만 내 결정 이후 체면은요? 당신 관직은요? 월향이 더 중요하오. 본부인은 믿을 수 없었다. 평생 체면을 중시하던 남편이 기생 때문에 체면을 버리다니. 그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다. 김대인이 기생한테 미쳤다더라. 첩으로 삼는다던데? 채통도 없이 큰형의 체면은 말이 아니었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다. 월양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좋아. 한 놈은 끝났어. 이제 남은 두 놈이야. 둘째 김중희는 자신이 특별하다고 믿었다. 형처럼 권력에 집착하지도 않고 동생처럼 방탕하지도 않았다. 자신은 학문을 사랑하는 고결한 선비였다. 하지만 월양은 알고 있었다. 그의 고결함은 가면일 뿐이라는 것을. 나리. 오늘도 시를 가르쳐 주시겠어요? 월양은 일주일에 3번씩 둘째를 찾아갔다. 매번 시집을 들고 와서 질문을 했다. 이 구절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둘째는 신이 나서 설명했다. 기생이 자신에게 학문을 배우러 온다는 게 자존심을 충족시켰다. 월향. 너는 다른 기생들과 달라. 배움에 대한 열정이 있어. 나리 덕분입니다. 나리만이 저를 사람으로 대해주십니다. 둘째는 우쭐했다. 그렇다. 자신은 다른 양반들과 다르다. 기생도 사람으로 대하는 교양입니다. 한 달이 지나자 월양은 계획의 다음 단계로 넘어갔다. 나리. 사실 제가 요즘 고민이 있습니다. 무슨 고민인가? 기방의 다른 기생이 저를 질투합니다. 제가 나리께 배움을 받는다고 험담을 하고. 월향은 눈물을 글썽였다. 둘째는 화가 났다. 감히 누가? 이름이 뭔가? 춘섬이란 기생입니다. 제가 나리와 가깝게 지낸다고 온갖 소문을 퍼뜨립니다. 심지어 제가 나리를 유혹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둘째는 격분했다. 자신과 월양의 관계는 순수한 사제지간이다. 그런데 감히 더럽게 만들다니. 나리, 괜찮습니다. 저는 익숙합니다. 기생은 항상 이런 취급을 받으니까요. 아니야, 월향, 너는 달라. 내가 증명해 주겠어. 어떻게요? 내가 기방에 가서 그 춘섬이란 계집을 혼내주겠어. 월양은 속으로 미소를 지었다. 계획대로였다. 사실 춘섬이란 기생은 월양이 미리 매수해 둔 사람이었다. 다음 날 둘째는 기방에 찾아가 춘섬을 불렀다.
내가 월양에 대해 헛소문을 퍼뜨렸다지. 춘섬은 계획대로 대답했다. 헛소문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나리. 월양은 나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순진한 척하지만 속은 검은 계집입니다, 감히. 둘째는 춘섬을 때리려 했다. 바로 그때 월양이 나타났다, 나리. 안 됩니다. 월양은 둘째를 막아섰다. 춘섬은 겁먹은 표정을 지으며 도망쳤다. 나리 진정하세요. 쟤 때문에 나리가 손을 더럽히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저 계집이 괜찮습니다. 저는 나리만 저를 믿어주시면 됩니다. 둘째는 월양을 안았다. 월양의 몸이 떨리고 있었다. 겁에 질린 것처럼 보였다. 월양 무섭지? 내가 지켜줄게. 나리 월양은 둘째의 품에 안겨 울었다 하지만 눈에서는 눈물이 나오지 않았다. 그저 연기일 뿐이었다. 그날 밤 둘째는 월양을 자기 사랑방으로 데려갔다. 오늘은 여기서 쉬어라. 기방에 가면 또 괴롭힘을 당할 테니. 나리, 하지만 소문이 괜찮아. 나는 내 스승이고 너는 내 제자야. 누가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 월향은 고개를 끄덕였다. 사랑방에 들어가자. 둘째가 책을 꺼내왔다. 오늘은 이 책을 같이 읽자. 하지만 책을 펼치는 둘째의 손이 떨렸다. 월향과 단둘이 밤을 보낸다는 생각에 마음이 흔들렸다. 나리, 피곤하신 것 같은데요.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둘째의 시선은 자꾸 월향의 얼굴로 향했다. 책이 아니라 월향. 네, 나리? 나는 너를. 둘째는 갑자기 월향의 손을 잡았다. 월향은 놀란 척했다. 나리, 이러시면 미안해. 하지만 나는 내가 좋아. 제자로서가 아니라. 여자로서. 월향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나리, 저는 나리를 스승으로만. 거짓말하지 마. 너도 나를 그렇게 보잖아. 둘째는 월향을 끌어당겼다. 월향은 저항했지만 약했다. 나리, 안 됩니다. 나리는 유부남이시고 저는 기생이고 그게 뭐가 중요해? 우리는 서로 사랑하잖아. 사랑이라니. 나리는 그저 저를 아니야. 나는 너를 진심으로 사랑해. 둘째는 월향에게 입을 맞추려 했다. 월향은 고개를 돌렸다. 나리, 제발 이러지 마세요. 저는 나리를 존경했는데 나리도 다른 남자들과 똑같으시군요. 그 말에 둘째는 얼어붙었다. 다른 남자들과 똑같다고? 네. 결국 저를 기생으로밖에 안 보시는 거잖아요. 몸만 탐하시는 거죠. 아니야. 나는. 월향은 눈물을 흘렸다. 이번에는 진짜 눈물이었다. 연기가 아니라 분노의 눈물이었다. 나리도 똑같으세요. 어머니를 농락한 김진사처럼 뭐라고. 둘째는 깜짝 놀랐다. 월향이 어떻게 아버지 이야기를 아는 거지. 월향은 품에서 편지 한 통을 꺼냈다. 어머니가 김진사에게 받았던 편지였다. 이게 뭔가. 읽어보세요. 둘째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다. 아버지의 필체였다. 한 기생에게 사랑한다고, 첩으로 삼겠다고 쓴 편지. 이건 아버지가, 네. 나리의 아버님이 제 어머니께 쓴 편지입니다. 하지만 아버님은 어머니를 버리셨죠. 그 상처로 어머니는 병들어 돌아가셨습니다. 둘째는 말문이 막혔다. 나리도 똑같이 하실 건가요? 저를 농락하고 버리실 건가요? 아니야. 나는 아버지와 달라. 증명해보세요. 어떻게? 월향은 둘째를 똑바로 쳐다봤다. 이 편지를 세상에 공개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나리가 저를 진심으로 대하지 않으신다면 저도 어쩔 수 없습니다. 둘째는 얼굴이 파래졌다. 이 편지가 공개되면 아버지의 명예가 실추된다. 가문이 욕을 먹는다. 월향, 제발. 그러지 마. 내가 잘못했어, 나리. 저는 복수하려는 게 아닙니다. 다만 진심을 원할 뿐입니다. 진심,
저를 사랑하신다면 증명해 보세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둘째는 무릎을 꿇었다. 미안해, 월향. 내가 잘못 생각했어. 너를 기생으로 본 게 아니라 진심으로 사랑했어. 월향은 속으로 승리를 확신했다. 두 번째 놈도 소나기에 들어왔다. 나리, 저를 믿어주세요. 저도 나리를 자랑합니다.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둘째는 믿었다. 그날 밤 둘째는 월향의 요구를 모두 들어주기로 약속했다. 월향은 미소를 지었다. 두 노음 끝. 이제 막내만 남았어. 막내 김소희는 세 형제 중 가장 순수했다. 아니, 가장 어리석었다고 해야 맞을 것이다. 노름과 술로 세월을 보내며 빚만 쌓였지만 그는 여전히 내일을 걱정하지 않았다. 형들이 어떻게든 해주겠지 하는 안일함 속에 살았다. 하지만 요즘 빚쟁이들의 독촉이 심해졌다. 형들에게 손을 벌리기도 창피하고 그렇다고 갚을 방법도 없었다. 그런 그에게 월향은 천사처럼 나타났다. 막내 나리, 얼굴이 안 좋으신데 무슨 일 있으세요? 월향은 우연을 가장해 막내를 자주 만났다. 길에서, 주막에서, 장터에서 월향. 사실은 막내는 결국 털어놨다. 빚쟁이들이 집까지 찾아와 협박한다는 것. 형들한테 차마 말 못한다는 것. 얼마나 되는데요? 500냥. 월향은 놀란 척했다. 사실 이미 다 알고 있었지만 그렇게나 많이요? 응. 노름빚이랑 사채까지. 이제 어떡하지? 내일까지 안 갚으면 손가락을 자른다는데. 막내의 목소리가 떨렸다. 월향은 그의 손을 잡았다. 나리, 제가 도와드릴게요. 하지만 어떻게? 제가 돈을 빌려드릴게요. 막내는 눈이 휘둥그레졌다. 500냥이나 되는데 괜찮아요. 저도 그동안 모은 돈이 있어요. 나리께 빌려드릴게요. 하지만 왜? 나한테 무슨 이득이 있다고? 월향은 막내를 똑바로 쳐다봤다. 나리는 저를 사람으로 대해주셨잖아요. 다른 양반들처럼 기생을 깔보지 않으셨어요. 그게 고마웠어요. 막내는 울컥했다. 평생 처음으로 누군가 자신을 진심으로 대한다고 느꼈다. 월향, 정말 고마워.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조건? 이자는 받지 않을게요. 대신 나리, 노름 그만하세요. 그리고 제대로 사람 노릇하세요. 막내는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알았어, 약속할게. 이제 노름 안 해. 월향은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속으로는 계산하고 있었다. 이 바보는 감정으로 움직여. 돈보다 따뜻한 말 한마디가 더 효과적이지. 다음 날, 월향은 정말로 500냥을 막내에게 건넸다. 막내는 믿을 수 없었다. 월향. 이게 정말. 빨리 빚부터 갚으세요. 손가락 잘리기 전에. 막내는 빚을 갚았다. 그리고 그날부터 월향에게 완전히 빠져들었다. 매일같이 월향을 찾아왔다. 꽃을 사다 주고 함께 산책하고 이야기를 나눴다. 월향, 너는 내 생명의 은인이야. 그런 말씀 마세요. 당연한 일 했을 뿐이에요. 아니야. 너는 천사야. 내가 만난 사람 중에 제일 착한 사람이야. 월향은 웃었다. 순진한 바보 같은 이라고. 한 달이 지나자 막내는 고백했다. 월향, 너를 사랑해. 나리, 진심이야. 나는 내가 좋아. 아니, 사랑해. 너 없으면 못 살 것 같아. 월향은 망설이는 척했다. 하지만 나리, 저는 기생이고 나리는 양반이세요. 우리는? 그게 뭐가 중요해? 나는 신분 같은 거 신경 안 써. 하지만 나리 가문에서 가문? 나는 막내야. 형들이 다 알아서 할 거야. 나는 너만 있으면 돼. 막내는 월향을 껴안았다. 월향은 그의 품에 안겼다. 이렇게 쉽게 넘어가다니. 정말 한심한 놈. 하지만 겉으로는 수줍어하는 척했다. 나리. 저도 나리가 좋아요.
막내는 기뻐서 날아갈 것 같았다. 정말이야? 네. 나리는 저를 처음으로 사람답게 대해준 분이에요. 막내는 월양에게 입을 맞췄다. 월양은 받아들였다. 계획의 일부였다. 그날 밤 두 사람은 함께 밤을 보냈다. 막내는 행복했다. 평생 처음으로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안았다. 하지만 월양은 달랐다. 그저 계획을 실행할 뿐이었다. 이제 이 놈도 내 손아귀에 있어. 곧 쓸모가 있을 거야. 며칠 후 월양은 막내에게 부탁했다. 나리, 부탁이 있어요. 뭐든지 말해. 내가 다 해줄게, 사실. 큰형님이 저를 첩으로 삼으시겠다고 하셨어요. 막내의 얼굴이 굳었다. 형님이, 네. 그리고 둘째 형님도 저를 좋아하신다고 어떡하죠? 저는 나리만 좋은데 막내는 분노했다. 형들이 감히 내 여자를 건드려? 나리, 하지만 형님들이신데 상관없어. 나는 너를 형들한테 안 빼앗겨. 막내는 당장 집으로 달려가 형들을 찾았다. 형님들. 월향은 내 여자야, 손대지 마. 큰형이 코웃음 쳤다. 내 여자,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월향은 내가 첩으로 삼을 거다. 둘째도 끼어들었다. 형님, 그건 안 됩니다. 월향은 저와 영혼의 교감을 나눴습니다, 세 형제는 서로를 노려봤다. 한 여자를 두고 다투는 꼴이 우스웠다. 막내야. 내가 월양한테 무슨 돈을 줬다지. 500냥? 큰형이 비웃었다. 그 돈이 어디서 났는지 아느냐. 월양이 준 거잖아. 결국 월향 돈으로 월양 환심을 산 거야. 막내는 얼굴이 빨개졌다. 그게. 월향은 너를 이용한 거야. 순진한 놈, 둘째가 말했다. 형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월양이 형님을 첩으로 삼아달라고 했을 때 본부인이 뭐라고 했는지 온 동네가 다 압니다. 큰형의 얼굴도 빨개졌다. 세 형제는 서로 싸우기 시작했다. 주먹이 오갔다. 한 여자 때문에 형제가 원수가 됐다. 그 소식을 들은 월양은 미소를 지었다. 계획대로야. 이제 저들끼리 싸우게 만들면 김진사 댁은 무너질 거야. 월양은 다음 단계를 준비했다. 세 형제를 완전히 파멸시킬 계획을. 며칠 후 막내가 다시 월양을 찾아왔다. 얼굴에 멍이 들어 있었다. 형들이랑 싸웠어. 나리, 괜찮으세요? 괜찮아. 너만 있으면 돼. 월향, 나랑 도망가자. 도망이요? 응, 이 집 안 떠나자. 너랑 나 둘이서 어디 먼 곳으로 가자. 월양은 잠시 생각하는 척했다. 나리, 정말 그래도 될까요? 그럼. 나는 너만 있으면 돼. 가문도 재산도 필요 없어. 월향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나리를 따르겠어요. 막내는 기뻐했다. 하지만 월향의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도망, 웃기는 소리. 너희 집안을 다 무너뜨리기 전에는 어디도 안 가. 김진사 댁은 아수라장이 됐다. 세 형제가 매일같이 싸웠다. 월향은 내 여자다 아니다. 내가 먼저 마음을 얻었다. 형님들 비키시오. 월향은 나를 사랑한다. 본부인은 미쳐버릴 것 같았다. 이게 무슨 꼴이냐. 기생 하나 때문에 형제가 원수가 되다니. 하지만 세 형제는 듣지 않았다. 오직 월향만 생각했다. 큰형은 월향을 첩으로 맞이하기 위해 별채를 새로 지었다. 엄청난 돈이 들어갔다. 월향을 위해서라면 아깝지 않다. 둘째는 월향에게 온갖 귀한 책과 보석을 선물했다. 집안 재산이 빠져나갔다. 월향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라면 막내는 월향과 도망갈 준비를 했다. 집안의 금은보화를 몰래 팔아 돈을 모았다. 월향과 새 인생을 시작할 거야. 김진사는 병상에 누워서도 분노했다. 이 망할 놈들. 기생 하나 때문에 집안을 망치는구나. 하지만 새아들은 아버지 말도 듣지 않았다. 어느 날 밤, 세 형제가 동시에 월향의 처소를 찾아왔다. 월향, 나다.
월향, 문 열어. 월향, 나야. 문이 열리자 세 사람은 서로를 보고 얼어붙었다. 형님, 왜 여기 계십니까? 그건 내가 할 말이다. 내가 왜 여기 왔느냐? 월향을 만나러 왔지. 세 사람은 또 싸우기 시작했다. 월향이 나와서 말렸다. 그만하세요. 세 분날이. 월향의 목소리에 세 사람은 멈췄다. 월향, 선택해라. 우리 셋 중 누구냐? 큰형이 물었다. 둘째와 막내도 간절한 눈빛으로 월향을 쳐다봤다. 월향은 슬픈 표징을 지었다. 저는 세 분 모두 소중합니다. 선택할 수 없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 큰형님은 저에게 안정을 주셨고, 둘째 형님은 영혼의 교감을 나눴고, 막내 나리는 진심 어린 사랑을 주셨어요. 어떻게 한 분만 선택할 수 있겠어요? 세 형제는 당황했다. 그럼 우리 셋 다 선택하겠다는 거냐? 아니에요. 저는 아무도 선택할 수 없어요. 차라리 이 한양을 떠나겠어요. 뭐, 저 때문에. 형제끼리 싸우는 모습을 더 이상 볼 수 없어요. 저는 떠나는 게 맞아요. 월향은 눈물을 흘렸다. 세 형제는 패닉에 빠졌다. 안 돼. 떠나면 안 돼. 월향. 내가 잘못했어. 제발 떠나지 마. 월향. 나랑 함께 가자. 여기 남지 말고. 세 사람은 서로를 더욱 미워하기 시작했다. 모두 상대 형제 때문에 월향이 떠나려 한다고 생각했다. 그날 밤 큰형은 둘째를 찾아갔다. 내가 물러서라. 안 그러면 어쩌실 건데요? 너를 집안에서 쫓아내겠다. 형으로서 명령이다. 둘째는 코웃음 쳤다. 형님, 제가 뭘 알고 있는지 아십니까? 형님이 받은 뇌물 내역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큰형의 얼굴이 파래졌다. 내가 감히. 월향을 포기하십시오. 그런 비밀을 지켜드리겠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노려봤다. 평생 형제였던 두 사람이 이제는 원수가 됐다. 막내는 집안의 보물을 훔치기 시작했다. 월향과 도망갈 미천을 만들기 위해. 미안해, 아버지. 하지만 월향이 더 중요해. 김진사 댁의 재산은 빠른 속도로 줄어들었다. 큰형은 월향을 위해 쓰고, 둘째는 선물을 사고, 막내는 훔쳤다. 온 동네가 수군거렸다. 김진사 댁이 기생 하나 때문에 무너진다더라. 삼 형제가 서로 칼을 겨눴다던데. 저 집안 이제 끝이야. 월향은 이 모든 걸 지켜보며 미소를 지었다. 좋아, 계획대로야.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어. 어느 날 밤, 월향은 세 형제를 동시에 불렀다. 내일 밤, 저와 함께 떠날 사람을 정하겠습니다. 세 분 모두 오십시오. 세 형제는 각자 준비했다. 큰형은 재산 목록을, 둘째는 사랑의 시를, 막내는 도망칠 준비를. 하지만 월향의 진짜 계획은 따로 있었다. 내일 밤 김진사 댁은 완전히 무너질 거야. 어머니, 지켜보세요. 약속한 날 밤, 세 형제는 월향의 처소에 모였다. 서로를 노려보며 각자 준비물을 들고 왔다. 큰형은 집안의 토지 문서를 가져왔다. 월향, 이 모든 땅을 내 명의로 하겠다. 나를 선택해라. 둘째는 금은보화가 가득한 상자를 들고 왔다. 월향, 이건 우리 집안 대대로 내려온 보물이다. 모두 내 것이다. 막내는 가방 하나를 들고 왔다. 월향, 여기 돈이 1000냥 있어. 이걸로 우리 멀리 도망가자. 월향은 세 사람을 번갈아 보았다. 그리고 슬픈 미소를 지었다. 세 분날이 고맙습니다. 하지만 뭐냐? 저는 아무도 선택할 수 없어요. 세 형제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럼 왜 우리를 부른 거냐? 월향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진실을 말씀드리려고요. 진실? 네. 사실 저는 세 분 모두를 이용했습니다. 순간 방 안이 조용해졌다. 세 형제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월향을 쳐다봤다. 무슨 소리냐? 저는 처음부터 세 분을 사랑한 적이 없습니다.
그저 복수를 위해 이용했을 뿐이에요. 큰형이 월양의 멱살을 잡았다. 이 계집이 감히 우릴 놔주세요. 나리. 폭력을 쓰시면 김진사 댁의 비밀을 모두 세상에 알리겠습니다. 큰형은 손을 놨다. 월양은 옷깃을 여미며 말을 이었다. 큰형님. 당신이 받은 뇌물 목록이 여기 있습니다. 월양은 장부를 꺼냈다. 큰형의 얼굴이 하얘졌다. 둘째 형님. 당신이 농락한 기생들의 명단도 여기 있습니다. 증언도 확보했습니다. 둘째는 입술을 깨물었다. 막내나리. 당신이 집안 보물을 훔친 증거도 모두 있습니다. 막내는 주저앉았다. 왜 이러는 거야? 월양은 품에서 낡은 편지를 꺼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당신들 아버지 김진사가 제 어머니께 쓴 편지입니다. 세 형제는 편지를 쳐다봤다. 아버지께서는 제 어머니를 사랑한다고 첩으로 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를 버리셨죠. 그 상처로 어머니는 병들어 돌아가셨습니다. 그건 저는 그 복수를 하려고 당신들에게 접근했습니다. 당신들을 이용해서 김진사 댁을 무너뜨리려고요. 월양은 차갑게 웃었다. 보세요. 형제가 서로 싸우고 재산은 바닥나고 명예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제 계획은 완벽하게 성공했어요. 큰형이 소리쳤다. 내가 우리 일 처음부터 계획이었습니다. 큰형님은 체면을 중시하니 쉽게 주지 않았고, 둘째 형님은 지적 허용심을 자극했고, 막내 나리는 순진함을 이용했습니다. 세 형제는 분노와 배신감에 떨었다. 인연이. 막내가 월양에게 달려들었다. 하지만 월양은 피하며 말했다. 저를 해치면 이 모든 증거가 관하로 갑니다. 큰형님은 파직되고 둘째 형님은 감옥 가시고 막내 나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사람은 꼼짝할 수 없었다. 그리고 이미 토지 문서는 제 명의로 바뀌었고 보물도 제가 맡았고 막내 나리가 준 천냥도 제 돈입니다. 모두 합법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세 분이 자발적으로 주신 거니까요. 큰형은 무릎이 꺾였다. 둘째는 머리를 쥐어뜯었다. 막내는 울기 시작했다. 월향. 나는 진심이었어. 널 정말 사랑했어. 월향은 막내를 쳐다봤다. 잠시 마음이 흔들렸다. 막내만은 정말 순수하게 자신을 사랑했다. 하지만 복수가 더 중요했다. 미안해요. 막내 나리. 하지만 당신도 김진사의 아들입니다. 어머니를 버린 그 남자의 월향은 돌아섰다. 내일부터 이 집의 재산 절반은 제 것입니다. 문서상으로는 빈틈이 없어요. 거부하시면 비밀을 폭로하겠습니다. 인연이 기생 주제의 기생 주제예요? 그래요. 기생이니까 이용당해도 되는 거죠? 어머니도 그렇게 생각하셨나요? 월양은 차갑게 웃었다. 이제 알겠어요? 기생도 복수할 수 있다는 걸. 당신들이 우릴 짓밟았던 것처럼 저도 당신들을 짓밟을 수 있어요. 월양은 방을 나갔다. 뒤에 남은 세 형제는 서로를 쳐다봤다. 형님, 우리가 다 내 탓이다. 세 사람은 또 싸우기 시작했다. 월양 때문이 아니라 서로를 탓하며 김진사 댁의 몰락은 그렇게 시작됐다. 한 달 후 김진사 댁은 완전히 무너졌다. 큰형은 뇌물수수 사실이 알려져 파직됐다. 관직을 잃고 집에 틀어박혔다. 둘째는 기생들을 농락한 일이 소문나 성균관에서 쫓겨났다. 선비로서의 명예는 땅에 떨어졌다. 막내는 집안 보물을 훔친 죄로 아버지에게 쫓겨났다. 길거리를 떠돌며 구걸했다. 김친사는 세 아들의 꼴을 보다 못해 결국 세상을 떠났다. 마지막 말은 이랬다. 기생년 하나 때문에 집안이. 장례식 날 월양이 나타났다. 창복을 입고 조용히 절을 올렸다. 세 형제는 월양을 보며 이를 갈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월양이 쥔 증거 때문이었다. 제사가 끝나고 월양은 김진사의 영정 앞에 섰다. 진사님, 저 기생 월양입니다. 아니, 기생 춘심의 딸 월양입니다.
세 형제가 깜짝 놀랐다. 춘심이라니. 네, 제 어머니입니다. 진사님께서 사랑한다고 속이시고 버린 그 여자요. 월양은 어머니의 편지를 영정 앞에 놓았다. 어머니는 진사님을 믿었습니다. 첩으로 삼아주신다는 약속을 하지만 진사님은 더 젊은 기생이 생기자 어머니를 버리셨죠. 월양의 목소리가 떨렸다. 어머니는 그 상처로 병들었습니다. 매일 밤 우시며 진사님 이름을 부르셨어요. 죽기 직전까지도요. 큰형이 입을 열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수한 거냐? 내 진사님께는 직접 복수할 수 없었으니 아들들에게 했습니다. 어머니가 당한 것처럼 당신들도 이용당하고 버려지는 기분을 느껴보라고요. 둘째가 물었다. 처음부터 우릴 사랑한 적이 없었느냐? 월양은 잠시 망설였다. 막내를 쳐다봤다. 막내 나리는 조금 달랐습니다. 진심으로 저를 대해주셨으니까요. 막내의 눈에 희망이 번쩍였다. 그럼 나는 하지만 복수가 더 중요했습니다. 미안해요. 막내는 주저앉아 울었다. 월양은 세 형제를 돌아봤다. 당신들은 기생을 사람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돈으로 살 수 있는 물건으로만 봤죠. 어머니도 그렇게 당했고 수많은 기생들이 그렇게 당합니다. 하지만 우린 저를 사랑했다고요? 아니, 소유하고 싶었던 겁니다. 사랑이 아니라 욕망이었어요. 월양은 품에서 문서들을 꺼냈다. 이제 이 집의 땅 절반은 제 것입니다. 합법적으로 받았으니 돌려달라고 하지 마세요. 큰형이 고개를 떨구었다. 그 돈으로 뭘 할 거냐? 기생들을 위한 학당을 열 겁니다. 기생들도 글을 배우고 스스로를 지킬 힘을 기를 수 있도록이요. 월양은 미소를 지었다. 어머니 같은 분들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기생도 사람이라는 걸 세상에 보여주겠습니다. 세 형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월향은 마지막으로 김진사의 영정에 절을 올렸다. 어머니 복수했습니다. 이제 편히 쉬세요. 월향이 돌아서 나가려는 순간 막내가 불렀다. 월향 미안해.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서. 월향은 멈춰 섰다. 뒤돌아보지 않고 말했다. 나리, 다음 생에는 좋은 사람으로 태어나세요. 그리고 월향은 사라졌다. 그 후 월향은 정말로 기생학당을 열었다. 많은 기생들이 모여 글을 배우고 노래와 춤뿐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배웠다. 기생이라고 무시당할 필요 없어요. 우리도 사람입니다. 우리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어요. 월향의 학당은 한양에서 유명해졌다. 많은 기생들이 월향을 존경했다. 월향 선생님은 우리의 영웅이에요. 양반들을 길들인 유일한 기생이죠. 소문은 퍼져나갔다. 기생 하나가 명문가 삼형제를 무너뜨렸다는 이야기가. 어떤 이는 월향을 요부라고 욕했다. 어떤 이는 영웅이라고 칭송했다. 하지만 월향은 신경 쓰지 않았다. 중요한 건 어머니의 복수를 했다는 것. 그리고 다른 기생들에게 희망을 줬다는 것. 어느 날 밤, 월향은 어머니 묘 앞에 앉았다. 어머니, 제가 해냈어요. 김진사 댁은 무너졌고 저는 기생들을 위한 학당을 열었어요. 바람이 불어왔다. 마치 어머니가 쓰다듬는 것 같았다. 이제 편히 쉬세요. 어머니, 저도 이제 복수가 아닌 제 인생을 살겠어요. 월향은 미소를 지었다. 처음으로 진심에서 우러나온 미소였다. 한양의 달이 밝게 빛났다. 월향의 미래도 그 달처럼 밝을 것이다. 기생이었지만 누구보다 당당하게 살아간 여인, 양반들을 길들이고 세상에 메시지를 남긴 여인. 월향의 이야기는 오래도록 기생들 사이에서 전해졌다. 우리도 월향처럼 당당하게 살자. 기생이라고 무시당하지 말자. 우리도 사람이다. 그렇게 월향은 전설이 되었다.